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러시아 원전 장악 소식에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53%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79%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1.66% 하락, 원달러는 1216.93원으로 0.82% 상승, 빅스 지수는 31.98로 4.92%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2.82%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01%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9%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64%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 크로거가 있는데 8에서 11%의 주주 환익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비즈니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목요일 강력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금요일은 6.9% 상승을 했습니다. 샐러드 체인점인 스위트가드는 첫 분기 보고서 이후에 강력한 매출 성장을 보고를 하고 2022년도 긍정적인 판매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25.4%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 이슈로는 먼저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시장의 상황으로 1.4% 하락을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시그니처 뱅크는 골드만삭스가 매수 등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며 최근 경영진과의 회의 이후에 회사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블록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자들이 당분간 주가 변동성을 예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2월 예약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놀라움은 단기 랠리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약세 주장이 반증되기 전에 출시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출시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마이너스 6.5% 하락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아 원전을 장악했다라는 소식에 핵 위협 고조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에네르호다르에 있는 원전 단지를 포격해 일부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전 내 6기의 원자로는 모두 핵 연료를 내장하고 있어서 원전 시설이 포격으로 피해를 보면 핵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짐 캐로는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러시아인들이 스스로를 강화하고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평화회담이 열리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0에서 15bp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1베이시스 포인트는 0.01%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3월 16일 날 예정된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가장 염두에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준 관리들은 회의를 앞둔 조용한 시간에 공개 연설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의를 앞둔 2주간의 블랙아웃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연례의회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2022년도 GDP 성장률 목표를 약 5.5%로 발표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GDP의 목표가 약 5% 또는 약간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약 5.5%의 GDP 성장률 목표는 높은 기대의 끝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국가경제기획원은 토요일 별도의 보고서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1%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4% 증가하여서 둔화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진한 소비자 지출은 아직 팬데믹에서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기술 및 부동산에 대한 베이징의 규제 단속으로 인한 여파가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봉쇄와 여행 제한을 포함한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 제로 정책도 경제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리커총 총리는 토요일 소비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개인소득을 높이고 소득 분배 시스템을 개선하여서 인민의 소비력을 높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1982년 이후에 가장 높은 1월 7.5%에서 7.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는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포함이 됩니다. 베노번 글로벌 포렉스의 마크 챈들러 수석시장 전략가는 위험은 상승세다. 우리가 8%를 얻는다면 더 충격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수요일날 3월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목요일은 상황에 맞게 강경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다소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시장에 변동성을 주었습니다. 찰스 에번슨 시카고 연은 총재는 물가 급등으로 소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면서 현 통화 정책은 스탠스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더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통화정책을 확실히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FOMC 회전 이전에 발표된 마지막 고용지표는 호주세를 보였습니다.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67만 8천 명 증가가 되었는데 예상치 44만 증가에 상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1월 고용 부분은 46만 7천 명 증가해서 48만 1천 명 증가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2월물 실업률은 3.8%로 예상치 3.9%에서 하회가 되었고 1월 수치인 4%보다도 더 하회된 숫자였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 보고서가 증시에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으면서 우크라이나 상황은 원자재 시장을 통해서 미국 증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털 랄리지의 애덤 크리서플리는 세부적인 내용은 증시에 긍정적이다라면서 고용 증가세가 탄탄하고 경기활동 참가율이 약간 더 올랐으며 임금 상승률은 완만해서 연준의 일부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마네시 데시판 미국 주식전략 팀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미국 주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되지만 원자재나 심리를 통한 간접적인 충격은 작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스은행은 트레이더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격화하고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위험을 감수하려는 것을 꺼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선물시장에 올해 반영된 3월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을 94%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은 6%, 50bp 인상 가능성은 0%로 내다봤습니다.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8.01달러 오른 배럴당 115.68달러, 7.4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이란산 원유의 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는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했다라는 소식으로 핵 위협 우려가 고조된 부분도 유가를 올렸습니다. 미국 의회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라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상원에서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라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러시아와의 거래로 제재를 위반할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석유를 취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IA 웰스 매니지먼트 콜린 시엔진스키 수석시장 전략가는 제재 강화나 생산이 가스관 피해 등 공급을 축소하는 어떤 이벤트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불씨가 될 수 있다라면서 반면에 이란의 수출 재개와 같은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벤트도 현 랠리를 둔화하거나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오늘 5일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핵 합의 복원을 위해 남아있는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만약 서방 당국과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이 되면 이란의 석유 수출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서 원유 시장에 이란산 원유가 풀리게 됩니다.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 월요일은 1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가 되고 8일 화요일은 1월 무역수지와 1월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9일 수요일은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고요. 10일 목요일은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제일 중요한 일정이 바로 목요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일 금요일은 3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7.8%까지 오를 것이다가 지금 현재 예상치고 일부의 애널리스트들은 8%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온 만큼 이 수치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시장은 우크라이나의 피난민 대피를 위한 임시휴전이 깨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골이 더 깊어가서 시장은 미국 시장과 같이 하락 출발은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요일부터 주말 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용병을 1,000명 투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방 국가의 러시아 제재는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97년도 IMF 사태급의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매출 감소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는 좋지 못할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과 그리고 환율 상승 역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휴전 소식이 결정이 되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지 시장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한 가지 희망이라면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미 고용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이 우려는 해소될 수 있으며 3월 FOMC 회의 이전 마지막 고용지표 발표이기 때문에 연준이 3월 2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당 부분에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겠지만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